2. 만주의 국책 역사침탈 기지 설립과 본격적인 활동. 1. 1996년 요령성 행정기관을 통한 고구리 자국 역사화 교육과 전파. 1. 각 정부기관에 하달된 고구리 귀속 문제. 1996년 9.5 시기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고구리 문제를 국책 사업으로 다루기 시작하자 요령성에도 고구리를 연구하는 팀이 구성되고 고구리 유적과 관련된 정보기관에 고구리사에 대한 공문이 내려가는 등 본격적인 고구리 역사 침탈 작업이 시작되었다. 1996년 7월 20일 자 공문은 본계시 문물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것인데 문물관리위원회는 한국의 문화재관리위원회 같은 정부기관의 위원회다.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고구리 역사가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 하는 귀속 문제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은 바로 본계시 환인현에 고구리 첫 수도인 홀본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1992년 한중이 수교한 뒤 한국의 답사팀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고구리 문제에 대한 현장 지도가 필요했다. 이때 이 공문을 받은 기관은 시급 각 기관의 영도, 시위원회 선전부, 시공안국, 국가안전국 시지부 같은 중요 기관을 망라하고 있다. 이는 고구리 문제가 이미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정부 사업으로 편성되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자가 생각하건대 본계는 고구리의 발상지이다. 요즘 몇 해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조선, 한국, 세 나라 학자들이 고구리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고구리가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조선 국경 역사를 푸는 열쇠가 되는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 한국의 학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관점과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국과 조선 두 나라 학자들은 고구리가 고대 조선의 국가라며 우리나라 동북지구를 조선 역사에 써놓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연구원이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 그 내용을 실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글쓴이는 1993년 집안에서 열린 국제대회를 현장에 미리 준비하는 데 참여하고 대회 기간 중 생긴 토론 내용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학자들 간의 논쟁으로만 보았는데 1996년 이 공문을 보고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역사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손진기의 논문 고구리 귀속 문제 논쟁에 대한 몇 가지 초점을 덧붙여 관리들을 학습시켰다. 2. 요령성 고구리 과제 연구 그룹 조직. 이 공문과 함께 발송된 고구리 과제조 회의 통신록에 따르면 서덕원, 동달, 손진기, 손응, 풍영겸, 양지룡, 왕면우 같은 요령성 고구리 연구자들이 모두 참가하고 있다. 과제 연구조에 나타난 15명 연구자는 그 뒤 동북공정을 비롯한 역사침탈 일선에서 주도하는 학자를 비롯하여 요령성의 주요 고구리 연구학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1997년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중심 설립. 1995년 7월 통화사범학원에 고구리 연구소가 설립되고 2년 뒤인 1997년 길림성 사회과학원 안에 고구리 연구중심이 설립된다. 먼저 길림성 사회과학원이 어떤 곳인지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는 사회과학원이란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고 국무원 직속 기관인 것과 마찬가지로 길림성 사회과학원도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가 영도하고 길림성 인민정부 직속 기관이다. 백도백과에는 길림성 인민정부 직속이라 했고 길림성 사회과학원 홈페이지에는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직속이라고 했다. 결국 길림성 인민정부가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길림성 인민정부 직속으로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회과학 종합적 연구기구다. 여기는
전 길림성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본부로 전 길림성의 광대한 공산당원 간부의 이론학습, 교육, 훈련의 진지이고 요람이며 전국 지방사회과학원 가운데 역사가 오래된 편이고 학과도 거의 완전히 갖추었고 과제 연구 역량도 높다.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직속으로 전 길림성에서 하나밖에 없는 철학 사회과학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구로 전시는 1958년 세워진 중국 과학원 길림분원과 1962년 설립된 동북문사연구소로 1978년 정식으로 사회과학원이 설립되었다.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길림성에서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본부이며 공산당 간부의 이론학습, 교육, 훈련의 진지이고 요람이라고 했다. 이런 길림성 사회과학원에 고구리 연구중심이 설립되었다는 것은 1996년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이 국책으로 고구리 연구를 시작하면서 고구리 옛 땅인 길림성에 전문적인 연구기지를 설립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길림성 사회과학원 홈페이지에 나온 고구리 연구중심에 대한 설명에는 아예 설립 연도를 비롯하여 동북공정에서 주된 임무를 맡은 일, 동북공정의 기지 노릇을 했던 동북사지 발행에 관한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학술 동태, 학술 성과가 완전히 빈 상태이고 본소 소개 항목에서도 현재 상황만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이는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중심이 2004년 이후 동북공정의 기지가 되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일부러 밝히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2004년 즈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백도백과가 그 내용이 더 자세하다. 주요 업무, 전 길림성 고구리 연구 같은 변강사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기획하고 중점 과제를 확정하는 일을 맡는다. 길림성 안에 있는 대학과 전문대학, 연구소와 연구원, 그리고 전문가와 학자들의 고구리 연구 같은 변강사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조직, 협조, 연락하는 업무를 맡는다. 고구리 연구팀을 만들고 기획하고 훈련하고 교류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는다. 고구리 연구 성과 선정과 보급 공장을 맡는다. 학술 월간지, 동북사지의 편집과 출판 같은 업무를 맡는다. 길림성 고구리 연구중심은 길림성 사회과학원이 관리하고 고구리 연구중심의 주임은 유관 임원이 겸임하고 부주임은 장보규, 병정, 비서장은 부백산이며 연구중심 안에 행정부서, 연구실, 동북사지 편집부를 둔다. 주요 업무나 임원들을 보면 동북공정이 실시되고 있었을 때의 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중심을 만든 것은 고구리 연구를 국책으로 진행하면서 고구리 옛 땅인 만주에 역사침탈 전진기지를 구축했다는 것을 뜻한다. 3. 1997년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만주지부 동북공작참 설치와 연구. 같은 해인 1997년 동북사범대학에 동북민족강역연구중심을 세우고 그를 바탕으로 1999년 7월 24일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과 동북사범대학이 연합하여 동북 변강지구 역사와 사회연구 동북공작참을 설립한다. 이 동북공작참은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만주지역 지부로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부주임인 려성이 지부장을 맡는다. 이 동북공작참이 역사침탈의 기지가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역사침탈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백도백과에 공개된 이 공작참의 연구 내용과 연구 과제 그룹의 구성, 그리고 이 공작참이 이룩한 성과를 보면 뚜렷이 드러난다. 우선 연구 내용을 보면 만주 지역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그 속에서 고구리 발해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현재 변강지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대책과 예측을 위한 연구. 2. 우리나라 동북 고대 민족과 강역사, 동북 근대 변경 연역사 연구. 3. 우리나라 동북 역대 변강 정책과 근대 국경 업무 교섭에 관한 전문 과제 연구. 4.
중국 변강 이론과 중국 변강학 이론 연구. 5. 현재 전개되는 정치 형세를 결합하여 중러, 중조, 중한 관계 연구. 6. 고구리 발해 및 동북 기타 민족 관계사와 융합사에 대한 연구. 7. 만학 연구. 8. 민족학, 문화인류학, 종교학, 민속학, 문화예술 같은 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 과제 연구 그룹을 이끌어가는 학술위원도 만주 지역 모든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을 망라하고 있다. 주임, 유후생 교수, 부주임, 손계림 교수, 학술위원, 마대정,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주임, 왕종한, 중앙민족대학 민족사연구소, 만학연구소 소장, 청사만족사, 진현계, 중앙민속대학 소수민족사 전공, 려성, 2001년부터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주임, 왕면우, 요령성 박물관 관장 고고학, 손진기, 심양 동아연구중심 대표 만주지역 민족사, 장가생, 대련민족학원 만학연구소 소장 만족사, 이건재,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구원 만주사 부여사, 장선여, 길림성 민족연구소 소장 만학, 유후생, 동북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교수, 명청사, 동북민족사, 손계림, 동북사범대학 조선교육연구소 소장, 교육학 전공, 남북한 유학, 손문범, 길림성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소장, 고구리사, 위존성, 길림대학 동북역사와 강역연구중심 주임, 고구리사 고고학, 박문일, 연변대학 교장, 조선고대사, 유자민, 연변대학교 교수, 고구리사, 경철화, 통화사범학원 고구리연구소 소장, 고구리사 고고학, 장벽파,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교수, 고구리사, 주국침,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 연구원, 발해사 고고학. 연구 성과를 보면 동북공정 프로젝트도 이 공작참이 중앙정부에서 맡은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동북민족과 강역연구동태, 잡지주간. 2. 민족과 강역관계 전문저서를 20부 남짓 출판하였다. 동북민족과 강역총서, 한만사전, 흑토지의 고대 문명, 중국 동북민족과 강역연구, 청조 개국시기 8기 연구 등. 3. 중국 변강사지 연구 같은 간행물에 발표한 논문 10편 남짓. 4. 길림일보와 합작하여 문사철판에 동북민족과 강역란을 설치하여 매주 한 편씩 관련 글 40편 이상 연재. 5. 40편이 넘는 자문조사보고서. 동북민족과 강역의 논쟁이 심하고 민감한 문제로 고구리 발해 같은 동북 고대 민족 강역과 조선반도 및 조선민족 관계 연구, 조선인 불법 월경 정황조사, 종교 침투에 대한 조사보고 등. 이런 조사보고는 정부와 유관 지도자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6. 몇 년 사이에 연구 인원들이 중앙정부급 이상의 프로젝트 15건을 맡았다. 기역, 동북공정, 니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족이 모여 사는 지역의 민족 화목 형성의 원인 연구, 디귿, 청사 민족지 만족 및 동북 기타 소수민족편, 리을, 동북 변강 연역사 연구, 미음, 동북민족과 강역 연구, 비읍, 조선 반도 민족, 시옷, 국가의 기원과 발전, 이응, 고구리사 역대 중원왕조의 관계사 연구, 지읒,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의 정보화 등. 3. 1998년 역사 침탈을 위한 전국 규모의 학술 토론대회 개최. 1. 1998년 1차 전국 고구리 학술 토론회. 1. 1차 전국 고구리 학술 토론회 진행 상황. 1998년 6월 26일에서 28일 통화와 집안에서 열린 학술 토론회는 고구리에 관한 전국 규모의 학술 토론회로서는 처음 열린 것이다. 상급 기관인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중심이 주최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화사범학원 고구리 연구소가 주관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직접 관여한 첫 대회이기도 하다. 마대정은 이때 만난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역사 침탈을 구체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이가 많은 손옥량이나 장벽파를 빼고 발의 문제는 위국충, 고고학 쪽은 위존성과 왕면후, 그리고 현장 경험이 가장 많고 가장 애국적인 경철화 같은 인물들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만난 중국 공산당 백산시위원회 장보규는 고구리 연구자가 아니었지만 2004년 이후 동북공정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게 된다. 50명 남짓 참석하고 논문만 보내고 편지만 보내온 연구자도 10명 남짓 되어 전국의 고구리 연구자들은 대부분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최한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 7명, 통하사범학원에서 12명이 참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논문의 수준은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다. 1998년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 연구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대회의 성격과 고구리 연구의 주요 성격. 이 대회에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는지는 이 논문집의 후기에 나타난다. 이 회의를 열기 전 국가 5개 부처의 배려와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길림성 정부의 큰 지지를 받았다.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학술회의를 여는데 이처럼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다. 특히 학자들을 분투하도록 한 것은 5분의 중앙 지도자 동지가 고구리 연구 토론회 보고서에 중요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체는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중심과 통하사범학원 고구리 연구소였지만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에서 국책으로 고구리 역사 연구를 맡은 마대정이 참석하여 모든 연구자와 연구 논문을 사실상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마대정은 9.5 국가계획의 하나로 1996년에서 97년 고구리 역사 연구라는 연구 과제를 맡아 1997년 과제를 맡은 참가자들이 고구리의 역사 유적을 답사하고 초고를 완성한 상태에서 현지 학자들의 연구 수준과 성향을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대회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9.5 기간 프로젝트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고구리 연구학계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귀속 문제에 대해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한충부가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첫째, 고구리는 우리나라 고대 동북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자들의 다수가 이 관점을 지지하며 고 김육불 선생, 장박천, 손진기 등이 대표하고 있다. 2. 둘째, 고구리는 고대 조선 국가다. 이 파의 학자들은 고구리 나라는 스스로 세워진 것이고 중원 왕조와 평등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중원 왕조의 책봉을 가지고 고구리의 승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중원 왕조와 고구리 사이의 전쟁은 침략과 반침략의 전쟁이었다고 본다. 박문일, 강맹산, 김광수들이 지은 조선 간사, 강맹산 주편 조선 통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3. 셋째, 427년 고구리 장수왕이 평양으로 서울을 옮긴 것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국경 안의 지방민족 정권에서 우리나라 국외의 이웃나라 정권이 된 것을 표지로 삼아 천도 이후 고구리를 중화민족 밖의 다른 한 국가로 편성하고 천도 전은 중원 왕조 아래에 있는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보는 것이다. 광말약의 중국 사고, 법문란의 중국 동사 및 담기양의 중국 역사 지도집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은 주로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충부가 정리한 고구리 귀속 문제는 1. 중화민국 소수민족 지방정권 2. 한국 조선의 역사인 독립국가 3. 일사양용 곧 장수왕 평영천도 이전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이고 그 뒤는 한국 조선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연구자들은 아직 이 논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논문이 귀속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이 대회에는 고구리는 한국 조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충부는 바로 연변대 박문일, 강맹산, 김광수 같은 학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참석하지 않고 강맹산만 편지를 보냈다. 연변대학 박진석 교수도 참석하지 않고 논문만 보냈는데 광개토 태양비에 관한 연구로 귀속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논문이다. 다만 고구리의 귀속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룬 논문은 바로 연변대 교수 유자민이다. 유자민은 이 대회 첫 논문에서 귀속 문제를 다루었고 그가 쓴 고구리 역사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고대 조선이 고구리와 관계없다는 것을 먼저 주장한다. 고조선과 고구리의 영토는 모두 고대 친하에 속한다. 다만 고구리 전기와 그 고조선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구리가 건국할 때 고조선은 이미 멸망하여 고조선 쪽은 대부분 한인과 하나로 합해져 버렸다. 그리고 부여를 비롯하여 현재의 한중국경선 이북의 모든 역사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 유자민의 발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 연구학회에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울 기회가 되었다. 이런 대회 진행을 보면서 해방 이후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라는 등식으로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던 연변대학의 학술 연구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고구리에 관한 중국 사회과학원 중점과제를 수행하는 마대정은 이 대회에서 연설하고 대회 기간 중 전문가들을 만나 교류한다. 50명 남짓 참석하고 논문만 보내고 편지만 보내온 연구자도 10명 남짓 되어 전국의 고구리 연구자들은 대부분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